네, 안녕하세요. 포포트 정지훈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토트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토트넘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수술을 하면서 지금 팀에서 약간 이탈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 스텔리니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다가올 웨스트햄전부터 또 지휘를 하게 됩니다. 뭐 팬들 사이에서는 이 스텔리니 코치가 지휘를 했을 때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전해 보려고 하고요. 스텔리니 코치가 이제 사전 기자회견에 참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A부터 Z까지 모두 빠짐없이 한번 보면서 총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콘테 없는 콘테팀. 이런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좀 토트넘의 좀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전 엄청난 짜릿한 승리였죠. 그 승리를 포함해서 공식전 3연승을 달리는 토트넘이 최근에는 또 2연패로 부진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 주말 레스터시티에 1대4로 대패를 당했고요. 주중에는 챔피언스리그 AC 밀란에 0대 패배를 당했습니다. 리그에서는 좀 4위권 이내로 올라가려고 하고 또 챔피언스리그에서는 좀 8강 이상 좀 이제 계속 토너먼트에 올라가려는 토트넘인데 두 경기에서 좀 패배하면서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고요. 설상가상으로 담낭형 제거 수술을 받았던 콘테 감독이 그 AC 밀란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AC 밀란이 원정 경기였거든요. AC 밀란전이 끝나고 이탈리아에 잔류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좀 회복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해졌고요. 콘테 감독의 공백은 스텔리니 수석 코치 대행 체제로 갑니다. 일단 스텔리니 코치는 콘테 감독이 부재할 때마다 팀을 이끌어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팬들도 좀 많이 환호도 했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는 분위기인데 어쨌든 중요한 건 선수들도 이 스텔리니 코치의 그런 지도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전술적인 그런 역할을 좀 많이 신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텔리니 코치 대행이 이제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을 하게 됐는데 어떤 또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영국 현지에서도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텔리니 코치가 이제 감독 대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웨스트햄전 사전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좀 토트넘에 대한 기자회견을 좀 A부터 Z까지 모든 거를 좀 현지에서 나온 얘기들을 좀 분석해보고 좀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콘테 감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일단 전화로 또 소통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콘테 감독이 좀 어떠냐, 그리고 지금 당신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빨간 줄이 좀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요. 어쨌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테 감독이 돌아오기 전까지 나는 이전과 같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근데 권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감독 대행의 역할이기 때문에 뭐 전술적으로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틀은 콘테 감독이 정해놓은 틀이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기장에서 실제 이거를 지휘를 하고 또 교체 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부분적인 변화를 줄 때는 이 스텔리니 코치가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어쨌든 콘테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요. 콘테 감독은 수술을 한 후 곧바로 팀에 돌아왔는데 AC 밀란전에도 벤치를 지키긴 했죠. 그러니까 이른 복귀 후에 아무래도 감독의 이런 직업상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좀 느꼈다. 의료진과 상의한 결과 더 휴식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다시 돌아오겠지만 휴식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 이제 소통을 하고 있고 또 언제쯤 돌아올 거냐라는 질문들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스텔리니 코치는 우리는 콘테 감독과 매일 연락을 하고 있다. 하루에 3번 전화를 하기도 했는데 좀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는 돌아오고 싶다. 크리스찬 난 돌아가고 싶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미안하지만 훈련은 어땠어? 우리는 웨스트햄전을 맞아서 특별한 분석을 해야 돼. 이런 이야기들을 전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콘테 감독은 팀에 좀 빨리 돌아오고 싶어 한다. 그가 반복하는 단어 또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콘테 감독은 지금 이탈리아에 머물면서 휴식도 취하고 이제 회복에 전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팀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죠. 팀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전화 통화로 이제 스텔리 코치 등 다른 코치들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계속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술적인 이야기라든가 아니면은 훈련에 대한 결과물 이런 것들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웨스트햄전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보통 저희도 진행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이제 부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무래도 토트넘이 지금 벤탄쿠르라든가 요리스라든가 세센용이라든가 비수마라든가 여러 선수들이 좀 부상으로 빠져요. 특히 이 4명의 선수는 핵심 자원입니다. 이 선수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새로운 부상자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요. 일단은 웨스트햄전에 대해서 일단은 스텔리니 코치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웨스트햄전은 런던 더비다. 우리는 어려운 두 경기, 그러니까 앞서 치렀던 레스터 시티전과
AC 밀란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두 경기에서 어쨌든 패배를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경기를 치렀고 이 상황을 바꿔야 한다. 3연승 뒤에 지금 2연패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상황을 바꾸고 분위기를 전환해야 토트넘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는 몇진 경기를 하고 싶고 이기기 위해 지금 이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최고의 팀을 선택할 것이다. 뒤에서 나올 손흥민 선수라든가 시샬리송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요 전에 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웨스트햄전을 잡기 위해서 최고의 팀을 가능한 선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인저리, 그러니까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물어봤는데요. 새로운 부상자는 없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4명의 선수들이 부상으로 빠져 있고 세세뇽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 경기 나서지 못했고 현재 그는 출전할 수 없다.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명의 외에는 다른 부상자 소식은 없다. 어쨌든 뭐 최상의 전력까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 4명의 외에는 부상자가 없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콘테 감독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 콘테 감독의 복귀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이 수술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리고 웨스트햄전에 좀 어떻게 콘테 감독과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콘테 감독에 대한 복귀 시점 미정이라고 여기 답변을 했고요. 건강이 축구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콘테 감독이 이탈리아에 남은 이유다. 언제 돌아올지는 알 수 없고 그는 휴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제 곧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영국 현지에서는 어떻게 장기간 결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생각보다 짧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스텔링 코치는 복귀 시점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받은 부위에 대해서 담당염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쉬운 수술이 아니다. 응급수술이었고 염증도 컸다. 아마도 콘테 감독은 좀 팀을 위해서 좀 빨리 돌아오고 싶어 했고 좀 수술을 좀 과소평가한 것 같다. 그러나 그의 컨디션이 100%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과도한 스트레스, 특히 감독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스트레스 받는 게 좀 위험하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웨스트햄전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 어떻게 좀 경기를 치렀으면 좋겠는지 전술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일단 경기 초반부터 반응이라는 얘기는 좀 활발하고 좀 적극적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초반부터 좀 적극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경기를 펼치기 위해서는 열망, 그러니까 적극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여줘야 한다. 특히 첫 1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웨스트햄과는 매번 힘든 경기를 했고 세트피스나 역습이 아주 강한 팀이다. 그들은 좋은 팀이고 더비 매치까지 런던 더비잖아요. 런던 더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질문들이 나왔을 때 스텔링 코치가 이렇게 자세하게 답변하는 것보다는 좀 어떻게 원론적인 답변들을 많이 했고 이후에 좀 구체적인 질문들에 한해서는 좀 답변을 많이 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트넘 팬들은 스텔링 코치 체제에서 좀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이렇습니다. 이 팬들은 당신을 되게 상당히 지지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은 성원을 보내고 있는데 어떤지라고 이야기를 물어봤고요. 스텔링 코치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는 코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어색하다. 내게는 좀 특이한 경험이다. 하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하는 많은 스태프들이 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주목받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본인은 코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다른 스태프들을 좀 챙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팀이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고 있고 다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라이언 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에서 뛰었던 선수잖아요. 특히 라이언 메이슨 코치를 언급하면서 항상 중요했고 이번 주말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콘테 감독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콘테 감독이 있을 때는 그가 책임진다. 그는 훌륭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다. 코치들에게 어떻게 생각해? 이라고 묻지만 항상 모든 책임은 그가 진다. 이제 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결정하고 팀으로 일을 하겠다. 근데 콘테 감독이 있을 때는 의사결정권은 콘테 감독이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코치들이 전술적인 조언도 하겠지만 그 최종 결정은 이제 권한은 콘테 감독이 있는데 이번에는 콘테 감독이 없기 때문에 라이언 메이슨 코치라든가 여러 코치들이 있으니까 좀 팀으로 함께 결정을 하고 웨스트햄전을 싸우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이제 토트넘에도 이제 부상 소식, 비수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금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는 중원입니다. 가뜩이나 좀 창의성이 있는 미드필더가 없어서 이번 시즌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고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해리 케인이 내려와서 그런 창의성을 발휘해줬고 손흥민이 침투하거나 클루세스키가 좀 측면에서 어떤 마법 같은 플레이를 펼쳐서 이렇게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시즌에는 시샬리송이 영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공격이 잘 안 풀려지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벤탄쿠르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중원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 선수가 빠진 상황, 그러니까 장기 부상을 당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빠져있고, 또 비수마까지, 이 선수의 또 대체자 역할을 쓰는 비수마까지 빠져있어서, 사르라든가 스키메드 역할이 많이 중요해졌는데, 어쨌든 좀 중원 상당히 붕괴돼 있다. 그래서 부상에 대한 질문을 좀 했고요. 어쨌든, 스텔리니 코치 같은 경우에는 과부하로 인한 스트레스 골절이기 때문에, 비수마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팀에는 벤타크루가 없다. 그거 없을 때, 비수마가 중요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슬픔을 느낀다. 하지만 축구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비수마가 사실 브라이튼에 있을 때는 뭐 EPL 최고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으로 꼽혔고요. 특히 황희찬 선수가 직접 부딪히면서 이 선수가 가장 상대하기 어려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비수마의 그런 능력을 높게 평가가 받았고, 실제로 토트넘에 와서 많은 기대를 받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시즌 초반에 좀 경기를 많이 못 뛰었고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우리는 비수마의 노력과 경기력에 만족했다. 그가 우리의 철학을 이해하고 다른 수준의 클럽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는 비수마와 함께 행복했고, 이제 우리는 그가 없기 때문에 슬프지만 잘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비수마가 시즌 초반에 약간 좀 어려움을 겪다가 최근 들어 조금씩 이제 기회를 받으며 조금씩 올라오는 상황에서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벤탄쿠르와 비수마가 둘 다 없을 때, 그리고 지난 AC 밀란전에 스킵이라든가 이제 사르가 어느 정도 그런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였거든요. 후이비에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 미드필더 구성을 할지, 3-4-3 포메이션을 많이 쓰잖아요. 3-4-3. 이제 세 명의 이제 뭐 케인이라든가 손흥민이라든가 콜루셉스키가 많이 쓰는데, 이 중원은 딱 두 명의 미드필더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비수마나 벤탄쿠르가 없을 때 후이비에르가 나올 것인지, 아니면 AC 밀란처럼 뭐 스킵이라든가 사르가 나와서 좀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가져갈지,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필요해진 시점이고요. 어쨌든 중원이 상당히 약해져 있는 상황, 그 창의성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웨스트햄전을 어떻게 경기를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자회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전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토트넘의 가장 큰 문제점, 콘테 감독이 복붙 전술을 쓰고 있다. 어쨌든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기력이 좋지 않음에도 계속 3-4-3만 고집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영국 현지에서도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지금 미드필더와 수비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수비수도 좀 계속, 그러니까 이번 시즌 내내 따라다니는 게 수비수가 센터백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풀백도 부족하다, 윙백도 부족하다, 미드필더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영입을 한 거는 히샬리송과 단주마 이런 선수를 영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공격 쪽에 좀 더 많이 영입을 했는데, 정확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팩트를 좀 공격한 질문입니다. 미드필더와 수비수는 적지만 공격수는 많다. 3-4-3 포메이션에서 좀 포메이션 또는 전술을 변경을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스텔리 코치 같은 경우에는 변경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만약 당신이 포메이션을 바꿀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포백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국 현지에서도 지금 토트넘이 너무 이 3백, 그러니까 수비수가 부족한데 계속 3백을 쓰고 있고요. 미드필더가 퀄리티가 좋지 않은데 계속 이 4명의 미드필더가 중원에 2명만 두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2-3-1 또는 4-3-3, 예전 과거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4-2-3-1처럼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현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어쨌든 포백으로 바꾸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변한 것은 없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풀백은 한 2-3명밖에 없고 공격수가 문제가 아닌 우리는 같은 풀백과 윙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물론 이 겨울 이적 시장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오른쪽 라이트백을 영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좋지 않았단 말이죠. 좀 애매한 소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이런 부족한 자원에서 변화를 줄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재 적응을 해야 되고, 일부 선수들은 익숙하지 않은 위치에서 플레이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미드필더라든가 지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트넘의 상황이 좋지가 않은 상황에서 뭔가 전술을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콘테 감독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 코치 혼자서 이런 어떤 전술적인 변화를 결정하기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콘테 감독이 있었으면 모를까, 지금 코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 같고, 어쨌든 스텔리 코치도 변화보다는 3-4-3 포메이션을 가지고 웨스트햄전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승리를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일부러 뺐습니다. 기자회견 순서상 조금 앞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일단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뒤로 빼봤습니다. 부진에 빠진 손흥민을 선발로 제외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는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히샬리송이라든가 아니면 뭐 단주마 이런 선수들이 좀 기회를 받아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기자회견장에서도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최근 이제 폼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선수가 좀 폼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빼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스텔리니 코치는 좀 원론적인 답변이지만 그래도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선발 명단을 짤 때 누군가는 벤치에 남겨둬야 된다. 중요한 것은 팀 전체다. 벤치에 누가 남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팀에 있어서 중요한 선수가 벤치에 시작하더라도 교체 투입된 후,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라든가 히샬리송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후반에 나와서 또 변화를 가져왔던 기억이 많잖아요. 특히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던 그 경기도 후반에 나와서 골을 넣었고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후반에 나와서 좀 보여주는 역할, 그러니까 변화를 줄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는 손흥민, 히샬리송, 쿨루세스키가 후반에 나와서 경기를 바꾸는 경험들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손흥민을 선발해서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후반에 나와서 변화를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선수. 이 대목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선수라고 해서 무조건 출전하는 일은 없다. 우리는 힘든 일정, 아무래도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려운 경기를 남겨두고 있고 AC 밀란도 또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어려운 경기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휴식도 필요하다. 때로는 선수들을 교체할 필요도 있고 더 좋은 경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중요한 선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무조건 출전하는 일은 없고 휴식도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 대목에서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조금 휴식을 취하고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걸 암시한 것 같고요. 어쨌든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만약에 제외가 되면 어떤 선수가 나와야 되냐? 이때 이제 이름이 등장한 선수가 바로 히샬리송 선수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정말 멋진 골을 넣었잖아요. 브라질 대표로. 이 선수가 처음에 이제 토트넘에 온다고 했을 때 많은 기대를 받았고 엄청난 이적료를 들여서 데리고 온 선수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았지만 생각보다는 좀 부상으로 해서 많은 경기 뛰지 못했고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히샬리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히샬리송이 핏이 어떤지, 그러니까 이번 팀에 좀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질문들이 나왔고 스탠리 코치 같은 경우에는 히샬리송이 팀에 녹아들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는 히샬리송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월드컵에 출전한 그를 오랫동안 그리워했지만 운이 좋지 않았다. 아무래도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우리는 그동안 히샬리송을 그리워했다. 그는 경기의 흐름을 바꿀 수 있고 속도를 바꿀 수 있는 선수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골을 넣었고 중요한 득점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잃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를 다시 정상 컨디션에 올려놓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지금은 어쨌든 100% 뛸 수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손흥민을 꼭 대체해서 히샬리송을 쓰겠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에게 좀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했고 또 히샬리송에 대해서는 100%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영국 현지에서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 같고 실제로 웨스트햄전에서 어떤 선수가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네, 이제 한 가지 이슈를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손흥민 선수는 좀 휴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맨체스터 시티전이라든가 이럴 때 상당히 활발한 모습을 보여줘서 살아나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조금 폼이 떨어지는 모습 어쨌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손흥민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21경기를 뛰었고요. 20경기에 선발로 뛰었습니다. 분으로 뛰면 이제 1506분을 뛰었는데 해리케인이 압도적으로 1등을 하고 있고요. 출전 분으로 따지면 손흥민 선수가 이제 5위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마스크도 꼈고 그 안면골절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해서 손흥민 선수 상당히 많은 시간을 뛰었다라는 거를 이거로 확인할 수 있고요. 1735분을 소화했습니다. 월드컵 이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월드컵 이후 11경기에서 모두 선발로 뛰었습니다. 90분 경기가 상당히 많았고요. 이제 표로 보시면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 11경기에서 이제 3골 1도움을 기록을 했고요. 이거는 이제 리그와 이제 컵대회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선발로 뛰었고 대부분을 거의 풀타임. 그러니까 풀타임이 아닌 경기가 거의 드물 정도로 최근 들어 AC밀란전이라든가 맨시티전이라든가 아니면 프레스트전, 풀램전 요 정도만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을 풀타임을 뛰었다라는 점. 네, 월드컵에서도 이제 전경기를 다 뛰었고요. 그러니까 또 안면골절로 인해서 마스크까지 쓰고 뛰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월드컵 이후 끝나자마자 바로 또 소속팀에 돌아와서 또 경기를 바로 치르고 11경기에 나왔다라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에게 분명히 좀 휴식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히샬리송이 또 복귀를 했고 쿨루세스키도 있고 여러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약간 후반에 좀 조커로 되게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실제로 월드컵 전에도 손흥민 선수가 후반에 나와서 골을 기록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조커 역할을 통해서 좀 손흥민 선수의 폼도 좀 끌어올리고 또 득점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이슈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준팀에서 소개를 드렸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제 좀 부진하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또 이적설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에른 미넨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데런 멘트, 그러니까 토트넘의 선배 공격수죠. 이 선수는 정말 미친 짓이다라고 표현을 좀 강하게 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2015년 이후에 이제 왔을 때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해리케인 정도밖에 없다.
그리고 이 프리미어리그를 봐도 뭐 예를 들면 뭐 살라라든가 바디라든가 아구에로, 마네 정도만 손흥민보다 위이지 손흥민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던 공격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만약에 손흥민에 대한 이적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를 판다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뭐 마찬가지로 지금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 역시도 지금 손흥민 선수를 뭐 토트넘이 판다 이런 거는 사실 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시즌이 끝나고 또 이제 토트넘이 많이 무관이 됐을 때 해리 케인이라든가 손흥민 선수, 특히 맨유라든가 지금 바이에른이나 많은 팀들 엮여 있고 연결되고 있는데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와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 시즌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좀 잠시 부진하다, 그러니까 잠시 부진했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부상을 달고 지금 시즌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부진하다고 해서 이런 이적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선수를 어떻게 보면 좀 흔드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영국의 언론들의 그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일단 시즌이 끝나고 이번 시즌 잘 마치고 지금 또 어쨌든 리그라든가 또 챔피언스리그도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하고 시즌이 끝난 후에 좀 이런 이야기를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지금 손흥민에 대한 뭐 판다 안 판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저도 미친 짓이다, 미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시즌이 끝난 후에 좀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서 그때 또 자세한 이야기들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준TV는 풋포트와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